지원단 책쓰기팀의 교사 김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쓰기 시작이 반이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경험을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쓴 책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쓴 책,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엮고 아이들이 쓴 책이죠. 책은 대구데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으로는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대구 관광 안내서라는 책이고요. 총 7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 안내서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관광지가 아닌 아이들이 생각하는, 즉 청소년의 시각에서 쓴 관광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책에 보면 셀카 찍기 좋은 장소, 그리고 카페에서 함께 친구들과 보드게임하기 좋은 장소 등이 있습니다. 즉 우리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구의 색다른 매력이 드러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작은 미미했다라는 것인데요. 처음에 대구가 관광 안내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좀 의문이 갔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또 이 책이 작년 책이었는데 4.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크게 홍보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영남 지방 최초의 중등학교로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홍보를 하고 촬영도 왔었는데요. 그때 저는 고민했던 것이 언론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런 유적지라든지 3.1운동의 특별한 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등하굣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홍보는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시선을 좀 더 낮추자, 아이들의 시선에서 대구를 소개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의 고민과 의문들이 열정이 합쳐져서 대구데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관광 안내서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을 때 아이들이 관광 안내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도서관으로 가서 관광 안내서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 책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학습지에서 목차를 보고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이후로 아이들이 자기들이 소개하고 싶은 관광 안내서, 대구를 목록을 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아이들 3,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7개의 테마를 정하게 되었고, 각 팀마다 어떤 테마, 예를 들면 힐링 테마에서는 어디를 가고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다 조사를 하게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로 7테마가 다 정해지면 우리가 관광 안내 바이블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제 아이들이 탐방을 나가게 그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책을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멋있대, 맛있대, 재밌대라고 하는 대구 여행 가이드북을 이렇게 골자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는 어떤 편집 방법이라든지 어떤 글쓰기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고, 이 책을 토대로 대구데이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만방자 책쓰기라는 교재를 보면서도 아이들 글 쓰는 방법, 목차를 고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책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회의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대구 지도를 펴놓고 어떤 테마를 정할지, 그리고 어떤 테마에서는 어디가 좋을지 동선도 스스로 아이들 파악하게 하였고요. 또 이렇게 계획서도 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부담감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일이라든지 시험 기간에 애들 3, 4 모여서 실제 탐방을 가도록 했고, 현재 보이는 사진들은 아이들이 직접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특히 중간에 보이는 뉴욕 통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한 3박 4일 동안 대기를 하고 기다려서 먹었고, 실제로 이 책의 감동, 이 통닭을 먹었던 감동들이 이 책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실제 이 책들이 보이시는 내지들이 아이들 실제 만든 책이고요. 결과물을 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데이가 잘 만들어졌지만 하면서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만들어진 다음에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 아쉬움들은 선생님들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저의 했던 실수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관광 안내 가이드북인 만큼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분명히 생각하면서 저작권을 출처를 남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판매되는 책으로 만들려고 하니 저작권 문제되는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모든 관광 안내서 사진을 다 수정을 하고 때로는 다시 직접 가서 찍기도 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혹시 선생님들께서 책을 집필하실 때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예민하다는 점을 아시고 가능하면 직접 찍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저작권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출처를 남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탐방을 하고 조사를 해서 관광 가이드 초고를 쓰긴 썼지만 그 조사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그 포털 사이트에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의 정보가 100% 신뢰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템플스테이라는 부분이 대구대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이게 동아사 템플스테이 쪽에서 내용 수정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러한 책을 쓰실 때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취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 시선에서 쓰기로 한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저도 좀 조바심이 나서 아이들에게 좀 강요를 많이 하였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냐, 이 장소는 아니지 않냐, 이 장소가 설마 관광지가 될 수 있겠냐라고 개입을 하게 됐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교사 중심으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이들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 믿고 많이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소책자 출판에 관해서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책 쓰기 동아리를 처음 맡았을 때 출판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소책자 출판 사이트를 활용하면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표지, 목차, 차례 등을 또는 출판 판권까지 해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소책자 출판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이트를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생님들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힘든 와중에서도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와 학생들의 열정들이 합쳐져 멋진 책이 만들어지기를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응원합니다. 화이팅!